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텃밭에 채소 모종을 심기 직전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알갱이, 퇴비를 흙에 잔뜩 섞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물이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듬뿍 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뿌린 그 알갱이 퇴비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토마토와 고추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충격적이죠. 거름을 주었는데 오히려 식물이 죽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아주 순해 보이고 다루기도 쉬운 펠리평 가축분 퇴비. 냄새도 덜 나고 손에 묻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머니용품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이면에는 아주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저질러왔던 알갱이 퇴비와 관련된 치명적인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얼만큼의 퇴비를 주어야 채소들이 미친 듯이 열매를 맺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완벽한 해결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텃밭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 여러분의 텃밭 수확량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내가 했던 실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이 알갱이 퇴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골길을 걷다 보면 코를 찌르는 지독한 거름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소나 돼지, 닭의 똥을 즙과 섞어서 오랫동안 썩긴 푹 숙성된 퇴비를 밭에 직접 뿌렸습니다. 영양분은 풍부했지만 냄새가 너무 심하고 무겁고 질척거려서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죠. 특히 도심 속 주말 농장이나 베란다 텃밭에서는 냄새 때문에 감히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농업이 만들어낸 마법의 아이템이 바로 펠리청 가축분 퇴비입니다. 쉽게 말해 가축의 분변을 고온으로 건조하고 살균한 뒤 강한 압력을 가해서 동글동글한 알약이나 사료 모양으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수분이 쫙 빠져 있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으며 보관하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농부들을 위한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혁명적인 편리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루기 쉽다 보니 마치 화분에 예쁜 자갈을 깔아주듯 혹은 식물에게 비타민 알약을 먹이듯 아무 때나 푹푹 퍼서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건조된 알갱이가 흙 속에서 물을 만나면 어떤 무시무시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농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알갱이 퇴비는 건조하고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양이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움큼 푹 쥐어서 모종 주변에 흩뿌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알갱이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생축분을 압축해 놓은 고농축 액기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일반적인 흙이나 부숙 퇴비가 부드러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면 이 알갱이 퇴비는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4~5잔을 한 번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이 모두 날아가고 영양분만 극도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텃밭에 한 삽의 알갱이 퇴비를 넣었다면 그것은 과거 시골에서 질척한 생거름을 10삽 가까이 쏟아부은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고농축된 영양분이 흙 속에서 갑자기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엄청난 양의 질소와 다양한 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모종의 여린 뿌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독한 환경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한 번에 10첩을 끓여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작고 귀엽게 생긴 알갱이 퇴비를 눈대중으로 대충 짐작해서 많이 넣는 행위는 채소들을 영양과다로 인한 쇼크 상태로 몰아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끔찍한 실수는 바로 가스 피해와 뿌리 화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농축 알갱이 퇴비가 흙 속에서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며 분해되기 시작할 때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 발생합니다. 바로 암모니아 가스입니다.
가축의 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썩으면서 발생하는 이 암모니아 가스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흙 속을 파고들어 식물의 뿌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모종을 심는 당일에 알갱이 퇴비를 섞어 넣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갓 심어진 어린 모종은 새집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에 질식하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산성도가 높은 가스가 닿으면 뿌리털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뿌리 화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뿌리기가 망가지니 물과 영양분을 전혀 흡수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잎은 수분을 잃고 시들시들해지며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이 모습을 보고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물을 더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흙 속의 퇴비는 더욱 맹렬하게 발효되면서 더 많은 가스를 뿜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싱싱했던 토마토 모종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면 10중 8구는 바로 이 덜 썩은 퇴비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에 뿌리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퇴비가 식물을 태워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거름을 주는 시기, 즉 타이밍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이 오고 주말 농장이 개장하면 주말 하루를 잡아서 밭을 갈고 퇴비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모든 과정을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이런 조급함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알갱이 퇴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은 바로 시간차 공격입니다. 펠릿 퇴비를 흙에 섞어준 뒤 반드시 최소 2주에서 3주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2주라는 시간은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건조된 알갱이를 물에 불리고 분해하고 독한 가스를 공기 중으로 다 날려보내서 흙을 순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입니다. 모종을 심기 20일 전에 미리 밭을 갈고 알갱이 퇴비를 흙과 골고루 섞어둔 다음 물을 흠뻑 뿌려주고 가만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숙성 기간을 거친 흙은 마치 푹 구워낸 사골 국물처럼 식물이 흡수하기 딱 좋은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보금자리로 변신합니다. 퇴비 뿌리기와 모종 심기를 절대 같은 날에 하지 마세요. 모종을 심는 날은 그저 잘 숙성된 흙에 작은 구멍을 파고 식물만 살포시 옮겨 심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 2주일의 인내심이 올가을 여러분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흔히 저지르는 표면 시비의 함정입니다. 퇴비를 주라고 하면 그냥 알갱이들을 흙 위에 훌훌 흩뿌려 놓고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치 새모이를 주듯이 말이죠. 특히 이미 채소가 자라고 있는 중간에 웃거름을 줄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알갱이 퇴비를 흙 표면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산 영양분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갱이 퇴비의 주성분 중 하나인 질소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햇빛의 강한 자외선을 받고 바람을 맞으면 아주 쉽게 기체로 변해서 증발해버립니다. 식물의 뿌리로 들어가야 할 영양분이 하늘로 날아가는 셈이죠. 게다가 퇴비를 분해해야 할 흙 속의 훌륭한 일꾼인 미생물들은 빛을 싫어하고 흙 속의 습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알갱이가 흙 표면에서 바싹 마른 채로 굴러다니면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도 알갱이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알갱이 퇴비를 줄 때는 반드시 흙과 골고루 섞어주거나 최소한 흙으로 살짝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생물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어둡고 촉촉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영양분이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흙 속에 머물게 됩니다. 호미로 살짝 흙을 긁어내고 퇴비를 뿌린 뒤 다시 흙을 덮어주는 아주 작은 수고로움이 비료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물 관리와 연관된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펠릿형 퇴비는 제조 과정에서 수분을 극단적으로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에 들어간 후에는 스펀지처럼 주변의 물을 엄청나게 흡수하려고 합니다. 만약 봄 가뭄이 심하거나 물주기를 게을리해서 흙이 바싹 말라 있다면 흙 속에 묻혀있는 알갱이 퇴비는 단단한 볼맹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해 과정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이죠. 식물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작 밥은 냉동실에 꽁꽁 얼어 있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가 안 오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자기 장마가 시작되거나 한꺼번에 물을 흠뻑 주었을 때 발생합니다. 그동안 분해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수많은 알갱이 퇴비들이 갑자기 들어온 엄청난 양의 물을 만나 동시에 폭발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흙 속의 영양분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게 되고 식물은 갑작스러운 비료과다 쇼크를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식물이 비 온 뒤에 갑자기 잎이 시커멓게 타고 쪼그러그라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알갱이 퇴비를 밑거름으로 넣었다면 미생물들이 부지런히 퇴비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흙이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흙이 적당한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퇴비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식물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함정은 가축의 종류에 따른 퇴비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알갱이 퇴비의 포장지를 자세히 보면 개분, 우분, 돈분 등 원료가 다양합니다. 즉 닭똥인지 소똥인지 돼지똥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저 싼 것 아무거나 집어들고 오시지만 이 동물들의 분변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개분, 즉 닭똥으로 만든 퇴비는 아주 뜨거운 불과 같습니다. 질소와 인산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작물의 잎을 순식간에 키워내는 데는 최고지만 그만큼 가스 발생량도 많고 독해서 식물의 뿌리를 태워먹기 십상입니다. 반면에 우분, 즉 소똥퇴비는 소가 거친 풀을 많이 먹고 소화시켰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순합니다. 영양분 자체는 개분보다 적을 수 있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흙을 포슬포슬하게 만드는 토양 개량 효과가 아주 탁월하죠. 돈분, 돼지똥은 그 중간쯤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린 상추나 시금치 모종을 심으면서 아주 독한 개분 알갱이를 듬뿍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못 가 잎이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옥수수나 배추처럼 영양분을 맹렬하게 빨아들이는 작물에게 부드러운 우분만 조금 주었다면 성장이 더뎌서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키우려는 작물이 강한 비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흙을 원하는지에 따라 퇴비의 종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고수들의 비밀입니다. 일곱 번째 흔한 착각은 바로 과유불급, 즉 많이 주면 무조건 열매가 많이 달릴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특히 토마토나 고추, 가지처럼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을 키울 때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작물이 쑥쑥 크는 모습을 보고 신이 나서 알갱이 퇴비를 주기적으로 한 줌씩 팍팍 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잎은 사람 얼굴만 해지고 줄기는 팔뚝만큼 굵어지는데 정작 꽃이 피지 않거나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툭툭 떨어져 버리는 현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질소 과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알갱이 퇴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질소는 주로 식물의 잎과 줄기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생식 성장, 즉 자손을 남기기 위해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식물은 아싸 배부르다 하며 열매 맺기를 포기하고 덩치를 키우는 영양 성장만 계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임신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성한 정글처럼 변해버린 토마토 밭에서 정작 토마토는 몇 알 따지 못하는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열매 채소는 초기 성장이 끝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질소질 비료의 공급을 확 줄이고 대신 인산이나 칼륨 성분이 많은 비료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덮어놓고 알갱이 퇴비만 계속 퍼붓는 것은 열매 없는 껍데기 농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덟 번째 맹점은 밀폐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알갱이 퇴비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노지, 즉 뻥 뚫린 야외밭에서는 덜 썩은 퇴비에서 가스가 조금 발생하더라도 바람에 의해 금방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물을 일찍 수확하기 위해 비닐을 씌운 터널이나 작은 하우스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흙 속의 알갱이 퇴비가 맹렬하게 부풀어 오르며 암모니아 가스를 뿜어내면 그 가스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비닐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 안은 순식간에 거대한 가스실로 돌변합니다.
단 며칠 만에 하우스 안의 모든 식물들이 삶아진 시금치처럼 새까맣게 변해서 녹아내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밭에 검은색 비닐 멀칭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을 뚫고 모종을 심은 바로 그 틈새로 흙 속의 가스가 집중적으로 올라와 모종의 순통을 조입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이거나 비닐 멀칭을 할 계획이라면 알갱이 퇴비를 흙에 섞어 넣은 후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노지보다 훨씬 더 길게 최소 3주에서 4주 이상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비닐부터 덮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9번째, 치명적인 위치 선정의 오류입니다. 바로 뿌리나 줄기 바로 밑에 거름을 쑤셔 넣는 행동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를 깊게 파고 거름을 넣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종을 심을 때도 똑같이 흙을 파고 알갱이 퇴비를 한 주먹 쏟아부은 다음 그 바로 위에 모종을 얹고 흙을 덮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펄펄 끓는 불판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갱이 퇴비는 분해되면서 강한 독성과 가스를 뿜어냅니다. 어린 뿌리가 이 독한 퇴비 덩어리에 직접 닿게 되면 단 하루 만에 새까맣게 타서 죽어버립니다.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스스로 뿌리를 뻗어 물과 양분을 찾아가는 능력이 탁월하죠. 따라서 알갱이 퇴비는 식물이 심어질 구덩이 바로 아래가 아니라 주변의 흙 전체에 골고루 넓게 섞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이 성장하면서 뿌리를 넓게 뻗어나가며 안전하게 희석된 영양분을 조금씩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자라고 있는 식물에게 추가로 거름을 줄 때도 절대 줄기 바로 옆에 바짝 붙여서 주면 안 됩니다. 잎이 끝나는 지점, 즉 비가 내릴 때 물이 떨어지는 낙수선 아래를 살짝 파고 퇴비를 넣어주어야 잔뿌리들이 밥을 먹기 가장 편안해합니다. 10번째로 여러분의 상식을 깨트릴 내용은 바로 흙 속 미생물과의 숨겨진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퇴비를 식물이 직접 먹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퇴비를 주면 식물이 뿌리를 통해 즉각적으로 꿀꺽꿀꺽 삼킬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펠리청 가축분 퇴비, 즉 유기질 비료는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을 쪼개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무기질 형태로 변환시켜주는 중간 요리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요리사가 바로 흙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뿌리는 알갱이 퇴비는 사실 식물의 밥이 아니라 미생물의 밥인 셈입니다. 알갱이 퇴비가 흙에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것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생물들도 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질소와 산소를 소비하게 됩니다. 만약 흙 속에 분해되지 않은 퇴비가 너무 많으면 미생물들이 흙 속의 질소를 몽땅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정작 식물은 질소가 부족해서 잎이 누렇게 변하는 질소기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밥을 주었는데 오히려 굶어 죽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름이 흙 속에서 푹 썩는 부숙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미생물의 소화 과정이 모두 끝난 부드럽고 흙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식물이 안전하게 포식을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놓치기 쉬운 놀라운 활용법, 바로 가을 시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봄에만 밭을 만들고 거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텃밭을 잘 가꾸는 고수들은 봄이 아니라 작물 수확이 모두 끝난 늦가을에 알갱이 퇴비를 듬뿍 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퇴비가 분해되고 가스가 빠지는데 2주에서 3주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밭을 깊게 갈아엎고 거름을 섞어두면 길고 긴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이 스스로 완벽한 흙을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눈이 덮이고 녹고 비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알갱이 퇴비는 아주 천천히 부서지고 흙 속 깊숙이 스며듭니다. 지독한 가스는 겨울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밭은 그야말로 영양분이 가득 찬 보물창고로 변해 있습니다. 봄철에 쫓기듯 거름을 주고 마음 졸이며 가스가 빠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밭의 흙이 차르처럼 너무 굳어 있거나 물 빠짐이 좋지 않다면 이번 늦가을에는 꼭 우분으로 만든 펠릿 퇴비를 밭에 넉넉히 뿌리고 뒤집어 놓아 보세요.
내년 봄에 호미질을 해보면 흙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게 변해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아주 유용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마법의 액체, 바로 액비 만들기 비법입니다. 식물이 지금 당장 영양 부족으로 잎이 노랗게 변화가는데 가스가 빠질 때까지 2주일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체 형태의 알갱이 퇴비를 그냥 뿌리면 독해서 죽을 수 있다고 했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최고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알갱이 퇴비를 물에 녹여 만드는 펠릿 퇴비차, 즉 액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알갱이 퇴비를 한두 주먹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허이회이 저어서 퇴비가 물에 풀리게 놔두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면 알갱이들은 형태를 잃고 물은 진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는 자연스럽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수용성 영양분만 물에 깔끔하게 녹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한 퇴비액을 바로 식물에 부으면 안 됩니다. 이 원액을 다시 물에 10대 1 정도로 맑게 희석해서 식물의 주변 흙에 뿌려주면 됩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링거를 꽂아주는 것과 같아서 아주 안전하면서도 빛의 속도로 영양분을 흡수하게 만들어 죽어가던 작물도 며칠 만에 잎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13번째 함정은 바로 화학 비료와의 무분별한 짬짜면식 혼합 사용입니다. 텃밭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물을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알갱이 가축분 퇴비를 잔뜩 넣고 동시에 알이 굵어지라고 질소, 인산, 칼륨이 듬뿍 들어간 복합 화학 비료까지 한 바가지 섞어 넣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섞었으니 무조건 대박이 날 것이라는 아주 순진한 착각이죠. 하지만 흙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만나 엄청난 화학적 대재앙을 일으킵니다. 유기질 퇴비도 분해되면서 다량의 양분을 내놓는데 거기에 화학 비료에 농축된 무기질까지 더해지면 흙 속의 염류 농도, 즉 짠맛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됩니다. 바닷물에 식물을 심어놓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염류 집적 피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몸속의 수분을 오히려 흙으로 빼앗기게 되어 식물은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밑거름을 하실 때는 유기질 퇴비와 화학 비료 중 하나만 주력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 두 가지를 다 쓰고 싶다면 알갱이 퇴비를 넣고 2주일이 지난 후 가스가 완전히 빠졌을 때 화학 비료를 정량의 절반 이하로 아주 조금만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한 토양 관리의 핵심입니다. 14번째 실수는 어이없게도 창고 구석에서 벌어지는 보관상의 부주의입니다. 알갱이 퇴비를 한 포대 사면 텃밭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한 번에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남은 퇴비를 무심코 비닐하우스 구석이나 비를 피할 수 없는 야외에 입구를 벌려둔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압축 건조된 알갱이 퇴비는 공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입구가 열린 채로 방치된 퇴비는 장마철의 습기나 들이치는 빗물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포대기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독한 냄새가 발생하여 온 동네 파리와 벌레들을 다 불러 모으고 새하얀 곰팡이가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습기를 먹고 스스로 발효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귀중한 질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 쓰려고 포대를 열어보면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부스러기를 흙에 섞어주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알갱이 퇴비가 남았다면 반드시 비닐 입구를 끈으로 꽁꽁 묶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벽하게 밀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들이치지 않고 습기가 없는 건조한 창고 안이나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만 내년에도 새 것처럼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관만 잘해도 비료값을 절반으로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병충해와 비료 피해의 오해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오이나 고추잎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기거나 잎끝이 마르기 시작하면 100이면 100 농약방으로 달려가서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다 뿌립니다. 병에 걸렸거나 벌레가 파먹었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이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알갱이 퇴비의 가스 피해나 염류장애 때문에 발생한 생리적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병균이나 벌레 때문에 생긴 증상은 보통 아랫입부터 불규칙하게 퍼져나가고 입 뒷면에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료가스나 복성으로 인한 화상은 식물 전체의 잎 테두리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일정하게 노랗게 변하거나 바싹 마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이 새발톱처럼 안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것도 비료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원인은 흙 속에 있는 과도한 거름인데 자꾸 엉뚱한 농약만 잎사귀에 뿌려대니 식물이 살아날 턱이 없습니다. 식물이 아프다고 무조건 약부터 치지 마시고 내가 최근 2주일 내에 뿌리 주변에 알갱이 퇴비를 너무 가깝게 혹은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식이 습관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식물을 살리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16번째. 이미 저질러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한 응급조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차 싶어 밭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어제 듬뿍 섞어준 알갱이 퇴비 위에서 모종들이 이미 가스에 질식해 시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물을 파내서 흙을 털어내고 다른 곳에 다시 심는 것은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모종을 확인 사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바로 물폭탄입니다. 과도한 비료 성분과 독한 가스를 흙 아래로 씻어내리는 세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호스를 끌어와서 모종 주변의 흙이 흠뻑 젖어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공급해 주세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흙이 마를 틈 없이 계속해서 물을 부어 흙 속의 염류 농도를 강제로 희석시켜야 합니다. 마치 너무 짜게 끓여진 찌개에 물을 부어 간을 맞추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듬뿍 주면 가스 발생도 잦아들고 독한 영양분들이 흙 속 깊숙한 곳으로 씻겨 내려가 뿌리 주변의 환경이 일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식물이 100%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속수무책으로 말라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살릴 수 있는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최후의 생존 비법입니다. 17번째. 치명타는 모종이 아닌 씨앗을 직접 파종할 때 발생하는 발화 실패의 저주입니다. 상추나 무, 당근 같은 채소들은 모종을 사다 심기도 하지만 씨앗을 직접 흙에 흩뿌려서 키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씨앗이 크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흙 표면에 알갱이 퇴비를 팍팍 섞어주고 씨를 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2주일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거나 싹이 나오자마자 솜털 같은 뿌리가 녹아버리며 쓰러집니다.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순간은 식물의 일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매운 불닭볶음면을 억지로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갱이 퇴비에서 발생하는 가열된 발효열과 독한 산성물질은 씨앗의 겉껍질을 태워버리고 배알을 익혀버려 아예 싹이 트지 못하게 부패시켜버립니다. 씨앗 파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갱이 퇴비의 사용에 더욱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밭을 갈 때 거름을 넣고 최소 한 달 이상 충분히 비바람을 맞추며 흙을 완전히 푹 묵힌 다음이 아니라면 씨앗 주변에는 절대 거름이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파종할 구덩이 아주 깊숙한 곳에만 거름을 묻고 그 위로 한 뼘 두께의 깨끗한 매흙을 덮은 뒤 가장 위층의 표면 흙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 힘이 생겼을 때 아래쪽의 거름을 안전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18번째로 살펴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바로 토양의 산성도, 즉 pH 수치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밭에 작물을 계속 심다 보면 비료의 영향으로 흙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산성 흙에서는 식물이 밥을 먹고 싶어도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알갱이 가축분 퇴비는 흙에 들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흙을 산성으로 일시적으로 더 뚝 떨어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성화된 밭에 퇴비만 주구장창 쏟아부으면 흙의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퇴비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밭의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석회비료입니다. 농협이나 종묘상에서 파는 하얀 가루인 고토석회를
밭에 골고루 뿌려서 흙을 중성으로 달래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석회가루와 알갱이 퇴비를 동시에 한 번에 섞어서 밭에 뿌리는 행위입니다. 석회의 알칼리 성분과 퇴비의 질소 성분이 흙 위에서 서로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질소를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시켜 허공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기껏 돈 주고 산 퇴비를 공중분해시키는 꼴이죠. 반드시 석회를 뿌리고 밭을 갈아엎은 뒤 일주일이나 2주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그 후에 알갱이 퇴비를 넣어주어야 두 가지의 효과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습니다. 19번째.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바로 구멍마다 한 줌씩이라는 무의식적인 12공식입니다. 밭에 까만 비닐 멀칭을 씌워놓고 작물을 심기 위해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 안으로 알갱이 퇴비를 한 주먹씩 정성스럽게 밀어넣는 분들을 주말농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로 집약해놓은 최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좁은 구멍 안에 고농축 비료가 뭉쳐있고 비닐 때문에 가스는 빠져나갈 곳이 없으며 뿌리가 그 독한 덩어리에 직접 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손수 만들어주신 셈이니까요. 알갱이 퇴비는 절대 점으로 뭉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면으로 넓게 펴서 전체 흙과 부드럽게 어우러지도록 섞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밭 전체에 거름을 골고루 뿌리기에는 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식물 근처에만 주어야 한다면 구멍을 깊게 파고 퇴비를 넣은 다음 최소 30cm 이상의 두툼한 흙으로 이불을 덮듯이 그 위를 완전히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은 그 흙이불의 가장 꼭대기 맨 위층에 아주 얕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이 아래로 자라면서 천천히 거름층에다 가스 피해를 극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째.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심리적인 함정. 다다익선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텃밭 농부들은 내 작물이 남들보다 더 크고 잎도 더 푸르고 열매도 더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걸음포대를 곁눈질하게 되죠.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량의 2배, 3배를 밭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세계에서는 약간 모자란 듯하게 배고프게 키우는 것이 오히려 식물을 훨씬 더 건강하고 강인하게 만듭니다. 흙 속의 영양분이 너무 풍부하면 식물은 게을러집니다. 뿌리를 깊이 뻗어 물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병충해에 대항할 면역력을 스스로 기르지도 않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픽 쓰러져 버리는 덩치만 큰 온실 속 화초가 되어버리죠. 반대로 알갱이 퇴비의 양을 줄여서 약간 척박하게 키우면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억척스럽게 잔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은 뿌리는 한여름의 가뭄과 장마, 그리고 무서운 병충해 앞에서도 끄떡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알갱이 포장지 뒷면에 적혀있는 표준 사용량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오히려 그 기준량의 70% 정도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식물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 비우고 줄이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진짜 농사의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텃밭에서 알갱이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며 무심코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20가지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냄새 안 나고 쓰기 편하다며 만만하게 보았던 그 작은 펠릿 퇴비가 사실은 식물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결국 핵심은 기다림과 조화입니다. 퇴비를 식물의 밥이 아니라 흙 속 미생물들의 먹이로 생각하고 그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독한 가스를 빼고 안전한 영양분을 만들어낼 때까지 2, 3주를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여유. 바로 그것이 텃밭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명심하세요. 퇴비는 뿌리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 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토양 개량제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텃밭 농사에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정석대로 퇴비를 섞어보세요. 아마 작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주렁주렁 열리는 건강한 토마토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상추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수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텃밭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알갱이 퇴비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실패나 성공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거름주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널리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운 텃밭 생활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